자, 다 들어오셨나요? 준비가 되셨으면은 숫자, 지금 6교시니까 6 한번 입력해 보시고, 못 들은 분도 계실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까지 진도 나갈 거예요. 진도 나갈 거고, 여러분들 조금 쉬었다가 3시 한 뭐 30분에서 40분쯤부터, 여러분들 1시간에서 1시간 한 20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거예요. 4시 50분 기준으로 마칠 예정입니다. 4시 50분 기준으로 마칠 거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 챕터 한 개를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챕터에 해당하는 거 6장 7장은 스킵 11장은 추천 그죠? 이렇게 이제 드렸어요. 11장은 추천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이 각각 챕터에 해당하는 것마다 양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는 한데요. 본인이 봤을 때 만만한 거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죠? 잡으시고 예. 근처 계신 분들하고 토의하는 거 오케이. 그냥 뭐 이렇게 단독으로 하시는 거가 더 좋고요. 더 좋고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옆에 친구한테 했냐?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도 물어보셔도 됩니다. 오픈북 개념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험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가 이번 이 교육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할게요. 물론 이제 시험 점수는 원하시기 때문에 그죠? 주최하시는 쪽에서 원하시기 때문에 한 대까지 내시면 돼요. 내가 뒤에를 저한테 배운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하는 방법들은 다 배웠어요. 배우긴 해서 하실 수는 있는데 시험 점수에 해당하는 거는 일단은 내신 분 보고서가 정말 깔끔하고 잘 그죠? 정리가 되신 분들 기준으로 100점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은 내시면 90점 이상은 드릴 거예요. 무조건. 그러시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저는 시험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부담되고 그죠? 저도 수업 실제도 해야 되고 이런 거가 있는데 시험 문제를 안 내보진 않았어요.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항상 내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까 어제죠? 어제 그 문제 계속 있었죠? 이렇게 문제 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만 모아도 여러분들한테 시험 제출해도 되는데 그래도 뭐다? 우리는 시험 그 객관식 시험 문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 해보는 게 그죠? 결과값 나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결과값 나오는 거 위주로 그죠? 시험을 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미리 선점 잘 하시고 이렇게 나머지 부분 한번 가볼게요. 3. 어떤 모델을 선택하고 학습시킬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을 그냥 꺼내 보시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꺼내 보시고 걔네들을 비교를 좀 하셔가지고 뭐 하자? 그 비교 대상에 해당하는 것 중에 가장 성능이 좋은 거를 쓰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델 카테고리의 뉴럴, 그 다음에 뭐예요? 로지스틱 이런 것들을 일단은 꺼내보고 그 다음에 나이브 베이즈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 세 개를 한번 꺼내 볼게요. 꺼내 볼까요? 자, 마우스 오른쪽에서요. 뉴럴 네트워크부터는 꺼내시고 두 번째 로지스틱 꺼내시고 세 번째 나이브 베이즈 꺼내시고 자, 이렇게 세 개를 꺼내셨어요. 꺼내셨고요. 자, 얘는요.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뉴럴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건 인공신경망이에요. 인공신경망이고 우리 아까 문제 풀다가 인공신경망에 해당하는 거를 얘기를 잠깐 드리기는 했는데 이 앞쪽에 해당하는 게 인풋입니다. 그래서 값을 2개 이상, 변수를 2개 이상 넣을 수 있는 거고요. 걔네들에 해당하는 거가 중간에 이렇게 경우의 수 이렇게 들어간 게 은닉층이에요. 은닉층이고 그 다음에 이 끝에 해당하는 게 주로 하나 나올 때도 있고요. 지금 저 3개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얘가 아웃풋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뇌를 모티브로 만든 게 인공신경망입니다. 인공신경망이고 어떤 변수 2개가 들어왔어. 내가 어떤 이렇게 할게요. 2개가 들어와서 하나가 나오는 이런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걸로 할 건데 이 중간에는 어떤 작업들이 많이 있겠죠. 은닉증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경우의 수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이쁘게 좀 그려보자.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에 해당하는 닉칭은 당연히 이 하나의 노드, 이거 노드라고 해요. 노드에 따라서 두 가지 인풋이 들어옵니다. 이런 게 인공신경망이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결과. 예를 들어서 우리는 돈이 있다. 그렇죠?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여행에 해당하는 걸 간다, 안 간다.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를 판단을 머릿속에서 하실 수가 있겠죠. 그치? 내가 지금 돈이 있나? 그치? 해외를 갈 거야. 해외에 갈 돈. 만약에 지금 항공비가 비싸졌다 그러대요. 그죠? 들었어요? 항공비가 비싸졌대요. 그래가지고, 뭐 환율에 영향도 있겠죠. 그래서, 뭐다? 돈이 있는지 확인해요. 만약에 내가 싱가포르에 가고 싶어. 제가 지금 싱가포르 가고 싶은데, 그렇죠? 다른 나라는 많이 가봤고, 싱가포르 가고 싶은데, 이 나라 갈 때 어느 정도 경비가 드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고, 내가 시간이 있나? 내 강의가 계속 잡혀 있어요. 강의가 잡혀 있어가지고, 이 싱가포르 적어도 3박 4일은 놀아야 된대요. 갔다 올 때 이 정도 돼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이 시간이 있는지 봐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변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돈 있고 시간 있고 그지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판단해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 뭐다? 여행을 간다 이렇게 하는 거가 아웃풋이 되겠죠. 이게 뇌 안에서 막 이렇게 그지 연산해 가지고 여행 가버리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뉴럴 네트워크의 모양이에요 이게. 그치? 그래서 모양에 해당하는 것만 일단은 지금은 알아두세요. 알아두시고 그 인공신경망 이거는 정말 제대로 배우시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딥러닝을 다 배워야지 인공신경망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자, 그 다음에 로지스틱에 해당하는 거는 아까 이제 해봤을 거예요. 여기가 0, 여기가 1. 그래서 뭐다? 0 아니면 1에 해당하는 거. 남자, 여자 이런 것들 판단할 때 로지스틱 썼고요. 자, 나이브 베이즈는요. 이거 조건부 확률이라고 했어요. 그치? 조건부 확률. 그래서 이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했을 때 얼마의 확률, 저렇게 했을 때 얼마의 확률 이런 거죠. 자, 시험 공부를 해요. 시험 공부를 하는데 내가 시험 공부를 4시간 했을 때, 5시간 했을 때, 6시간 했을 때. 그죠? 4시간 했을 때 한 70점 맞아. 그지? 5시간 했을 때 80점 맞아. 6시간 했을 때 90점 맞아. 이런 거가 조건부, 조건에 따라서 어느 정도 확률, 그지? 여기를 확률에 해당하는 걸로 나오는데, 지금은 그냥 예로, 그죠? 70점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내가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거가 부합될 때 거기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 그치? 100점 맞을 수 있을까? 의 확률에 해당하는 게 4시간 공부했을 때 20%, 그치? 그 다음에 이건 헷갈리니까 얘기해 줍시다. 100점으로 쓸게 여기. 자, 4시간 했을 때 100점 맞을 확률, 5시간, 6시간 이걸의 확률, 그죠? 4시간 했으면 20%밖에 안 되더라. 5시간 하면 30% 되더라. 6시간 하면은 100% 되더라. 그죠? 이런 거가 이제 조건부 확률이죠. 조건에 따라서 확률이 얼만큼 되는지 이런 것들 구해내는 게 나이브 베이즈. 자, 그래서 걔네들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 가져왔고요. 이 모델에 이 트레인 데이터를 연결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젯을 연결하면은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에 데이터를 학습하더라. 그치?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 여기서 쭉 보고 계시는데 자, 요게 원본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놨네요. 이렇게 해서요. 자, 얘네들을 좀 중간에 놓고 연결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내려와서. 그럼 이게 연결하시면은 모델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지? 얘네들을 거친 결과물이 모델이다. 모델이고, 그 모델에 해당하는 거를 평가하는 거가 이밸류에이션에 해당하는 카테고리. 그 안에 테스트 앤 스코어 갖다가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테스트 앤 스코어 위젯을 여시고요. 가져오시고. 일단은 뭐로 돼 있어요? 여기가 살짝 내려갔을 거예요. 여기 살짝 내리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양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치? 그래야 선이 꼬이지 않고 이렇게 그치? 붙여서 데이터에 대한 걸 가져왔고요. 나머지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가져오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모델 위젯과 파일을 연결했어요. 연결하시고, 자, 테스트 앤 스코어 위젯에 해당하는 걸 더블 클릭해서 모델 성능을 먼저 파악을 하신다. 그치? 자, 여기에서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치? 그래서, 해당되는 거 테스트 앤 스코어를 따라 클릭을 하시고, 여기 좌측 항목에 봤더니, 크로스 밸리데이션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자,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자, 얘네들은 폴더에 해당하는 숫자를 5로 설정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개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는 뭐다? 20개씩 자르는 거죠. 20개씩 잘라가지고 폴더에 넣는 거예요. 1번부터 20번 문제는 이 첫 번째 폴더, 그 다음에 21번부터 지금 몇 개, 20개씩 잘랐으니까 21번부터 39번까지는 두 번째 폴더. 이렇게 나눠서 넣는 거를 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눠서 넣고요. 타겟 클래스를 1로 조정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치? 그래서 여기 지금 타겟 클래스에 해당하는 거를 안 보이네요. 타겟 클래스가. 그치? 그래서 요거 자체가 현재 우리가 파일이나 이런 데서 설정하신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 GUI가 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요 부분 지금 없는데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에 지금 타겟값, 그치? 타겟값, 그죠? 요 타깃값 요거 하나 있죠? 얘로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요걸로 판단을 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셨어요. 세팅을 이렇게 하시고 내려가서 자, 교차 검증에 해당하는 거, 크로스 밸리데이션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100개의 문제가 있으면은 1번부터 19번까지는 1번 폴더에 그 다음에 20번부터 39번까지는 2번 폴더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K가 5라고 우리가 설정을 했으면은요, 전체 데이터를 5등분을 해요. 5등분을 해서 5분의 1에 해당하는 거를 검증 데이터로 하고 나머지는 뭐다? 훈련 데이터로 한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걸 얘기를 했어요. 자, 트레인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몇 대 몇으로 나눴냐면요. 8대 2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와 혹은 7대 3 이런 식으로 나눴죠. 근데 요 안에 해당하는 거를 또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트레인에 해당하는 걸요. 트레인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밸리데이션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6대 2대 2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그치? 이 밸리데이션에 해당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즉 검증 데이터로 사용하고가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5분의 1로 나눈대요. 100개 중에 몇 개요? 20개에 해당하는 건 검증으로 쓰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거가 몇 개죠? 80개에 해당하는 거는 훈련 데이터 쓰고 여기 지금 빠진 게 테스트 데이터가 있겠죠? 테스트 데이터는 따로 또 20개 쓰고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전체가 100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써요? 이게 6대 2, 그죠? 그 다음에 테스트에 해당하는 거가 테스트 2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럼 뭐다? 여기는 60개 쓰고, 그지? 여기 20개 쓰고, 여기 20개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현재 훈련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와 검증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1번부터요. 19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이 검증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럼 20번부터 100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80을 할까요? 80번에 해당하는 거 훈련에 쓰고 나머지 81번부터요. 100번에 해당하는 거는 어디다 쓴다? 테스트에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처음에 거 1부터 19, 그 다음에요. 20부터 39, 그죠? 그 다음에 40부터 69, 그죠? 그 다음에 70부터 80, 그죠? 20개씩 지금 나눴다 칠게요. 이렇게 나눠서 89. 그 다음에 90부터, 뭐죠? 왜 안 맞죠? 20개씩 제대로 쓴 거 맞나요? 여기가 틀렸나요? 59죠? 59. 59. 네, 다시. 자, 1부터 19. 체크 좀 해주세요. 20부터, 39. 그죠? 40부터 59. 그죠? 그 다음에 60부터 79. 그죠? 그 다음에 80부터 100.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나눴어요. 나눴고, 얘를 챕터 1이라고 할게요. 챕터 01, 얘를 챕터 02라고 할게요.
그렇죠? 예, 챕터 03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눠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나눠 볼게요. 이렇게 나눠 보시면요. 크로스 밸리데이션 왜 하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챕터 1만 공부하면 어떻게 되죠? 챕터 1에 대한 걸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챕터 1만 잘 맞출 수가 있어요. 그치? 얘만 잘 맞춘다는 얘기야. 잘 맞추고 챕터 2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 잘못 얘기했어요. 챕터 1에 대한 거 검증으로 쓰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게 뭐다? 챕터 2부터 그죠? 챕터 지금 4까지거든요. 자, 이것만 공부하는 거야. 이것만 공부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챕터 1하고 그 다음에 2 빼고 3, 4 5 이렇게까지 지금 챕터 5까지인데요. 이렇게만 공부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골고루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뭘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여러 번 하는 거죠. 이 과정을 챕터 1 빼고 나머지 공부, 챕터 2 빼고 나머지 공부, 챕터 3 빼고 나머지 공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요. 모든 챕터를 다 공부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가 지금 검증과 훈련 데이터 나누는 방법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어떤 부분을 공부하고 단원 평가 보고 공부하고 단원 평가 보고 이렇게 하셔야 그 챕터가 정상적으로 공부한 것처럼 얘네들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 공부를 하겠다라는 그거가 교차 검증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5번 시행하고 성능 평균을 내가지고 모델의 성능을 표시한다. 그래서 한 번만 이 시험 봐가지고 그 한 번에 해당하는 거가 이 사람의 점수야, 이 사람의 실력이야 이렇게가 아니고 5번을 해서 그거를 나누기 5번 했으니까 나누기 5 해서 이 사람의 실력은 이거야 라고 해서 뭐다? 좀 더 객관적이죠. 여러 번 평가를 해가지고 낸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만 기회를 줬어. 한 번 기회 주고 그날 수능을 망쳤어. 그럼 그 사람은 그날 수능에 해당하는 점수가 그 사람 점수가 돼버리잖아요. 그거 아니고 어떻게 하자? 수능을 5번 나눠서 보자. 나눠서 봐서 그 점수에 해당하는 거를 나누기 5 해서 그 평균값에 해당하는 거를 그 사람의 점수로 하자라고 하면은 어떨 때는 뭐다? 사람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을 수가 있고 어떨 때는 나쁠 수도 있잖아요. 5번 정도 기회를 주면은 그거는 너의 실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에 해당하는 게 교차 검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차 검증에 해당하는 게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ROC 커브에 해당하는 거를 확인해 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밸류에이션에 이번에 ROC 아날라이시스에 해당하는 거를 연결을 하고 테스트 앤 스코어에다가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연결 하셔서 이 ROC 커브 이거는 여기 있는 게 제일 좋다고 했어요. 그렇죠? 사각형이 나오면 제일 좋은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 거기에 해당하는 결과값이 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기까지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뒤에다가 붙여서 ROC라고 검색하시고요. 검색하시고 따다 클릭을 하게 되면은 ROC 커브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거를 봤더니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앞쪽에 테스트 스코어에도 이 수치값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거를 뭘로 표시한 거예요? 시각화로, 그래프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어떤 그래프가, 어떤 모델이 좋은지를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종으로 봤을 때는 지금 로지스틱에 해당하는 거가 초반에 조금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네요. 올라오고 있고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제 뭐 일단은 3등은 이 맨 끝에 있는 뉴럴이네요. 그래서 요게 뉴럴이고 첫 번째 맨 끝에는 보라색이 제일 높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라이브 베이스. 그래서요. 예. 요 밑에 있는 면적을 보는 게 AUC라고 했고 이 UC. 자, 여기 선에 해당하는 거, 요 선 자체를 ROC라고 했고, 여기에 해당하는 거가 뭐다? 제일, 여기에 찍히는 게 가장 좋아. 딱 올라오자마자, 시작하자마자 여기 찍히면 끝난 거죠. 찍히면 끝난 건데, 뭐다? 차곡차곡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100에 해당하는 거에 가까이 가고 있네요. 자, 그렇고,
예, 이제 요 뒤에 쪽에 나오는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요, 조금 더 나중에 공부하세요. 요거는, 이거 이제 센서티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시는데, 이것도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 나와요. 나와서, 민감도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거에 특이도, 이거 특이도로 해요. 그래서 이런 거가 있어요. 일단은 있다고만 좀 알고 계세요. 지금은 있다고만 알고 계시고 머신러닝 좀 딥하게 공부하실 때는 이런 내용에 해당하는 것도 아마 빅데이터 분석 기사 교재들 이런 거 보면은 개념에 해당하는 거가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진짜 없죠.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있고 세 가지 그래프 중에 빠르게 1에 가깝게 올라가는 그게 모델의 성능이 좋은 거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봤더니 이게 뭐 어쨌든 간에 나누면은 1, 2, 3을 나눌 수가 있겠지만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치? 그래서 확인하기 힘들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네요. 그치? 내려와서 ROC 커브는 그럼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ROC 커브 이거 설명했죠. 그치? 이거는 아마 거기 있는 거랑 똑같을 거예요. 위 양성률, 그지? 틀린 건데, 실제로는 틀렸는데, 모델이, 그러니까 기계가 맞다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실제와 모델이 둘 다 맞다라고 한 거의 비율을 뜻하는 거가 ROC 커브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 양성률에 해당하는 게 어떤 개념인지, 그 다음에 재현율에 해당하는 게 어떤 개념인지, 그죠? 보고 여러분들이 X축, Y축에 넣었다라는 거, Y축이 결과, X축에 해당하는 원인,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를, 앞에서 보고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자, 내려와서 혼돈 행렬로 또 확인해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스코어에 해당하는 거를 혼돈 행렬을 붙여가지고 결과값을 분석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봤을 때 혼돈 행렬에 해당하는 걸로 분석하는 게 가장 심플해요. 그치? 제일 알기가 쉬워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혼돈 행렬이에요. 그치?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컴퓨즈 매트릭스 이렇게 하시고 자, 얘를 따다 클릭을 했을 때, 그렇죠? 따다 클릭을 했을 때, 각각에 해당하는 모델이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실제값과, 그죠? 모델이 예측한 거에, 맞춘 거랑 틀린 거, 이게 나오네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거, 인공신경망이고, 심장병이 아닌 사람을 심장병이 아니라고 예측했어요. 96, 그지? 그 다음에, 심장병인 사람을 심장병이 아니라고 예측했어요. 22. 이렇게고. 자, 심장병이 아닌데, 그죠? 아닌데, 뭐다? 심장병이다라고 예측했어요. 28. 그죠?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심장병이 이게 심장병. 이게 1이 심장병인 거예요. 심장병인데, 뭐다? 심장병이다라고 한 게 123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럴 네트워크는 이 정도의 성능, 그 다음에요 로지스틱에 해당하는 거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얘네들을 좀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장병인데 저 심장병 아니라고 했어요. 의사가 그럼 어떻게 되죠? 신나게 놀다가 바로 돌아가시겠죠? 그렇죠? 심장마비 빡 걸려서 돌아가시겠죠? 반대로 심장병이 아닌데 심장병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되죠? 네? 돈 받아요. 그죠. 현실적인 답변입니다. 네, 돈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되죠? 시한부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안 하던 일들도 막 하고, 이렇게 되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인데, 진짜 심장병인데 아니라고 했어요. 의사가. 그럼 어떻게 돼? 위험한 거잖아요. 반대로 심장병이 아닌데 심장병이라고 했어요. 조심하겠죠, 오히려. 그지? 그래서 어떤 거가 기준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가 더 위험한 일인지를 잘 생각해서 요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하셔야 되는지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심장병인데 심장이 아니라고 했던 거가 위험한 요소잖아요. 그렇게 판단하는 애는 제외. 얘네들 중에, 세 개들 중에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라이브 베이지도 이렇게 돼 있네요. 그치? 그래서 맞춘 거, 틀린 거,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뭐다? 틀리면은 여기는 좀 위험성이 크잖아요. 그치? 맞춘 거는 뭐 그래 맞춘 거고 아닌 거를 이렇게 봤더니
24, 16. 두 개를 더해보세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28, 22. 그죠? 뉴럴 네트워크가 수치상으로 틀린 게 좀 많이 있네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심장병인데 심장병 아니고, 심장병 아닌데 심장병이고, 이렇게 얘기한 거가, 이 수치를 봐서, 얘네들 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 선택하면 좋을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실질적인 예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즈 매트릭스 연결해서 테스트 앤 스코어 연결했고 걔네들의 혼동행렬을 확인을 했을 때 자, 이렇게 그죠? 심장마비가 발생하지 않은 환자를 올바르게 한 경우죠. 그래서 자, 이게 액추얼에 해당 거, 실제는 0, 그지? 심장마비가 아닌 거, 아니라고 머신이 예측한 거, 그지? 그래서 100개, 100건이라고 돼 있네요. 100건 요거, 그지? 그 다음에요. 자, 얘는요, 여기는 뉴럴 네트워크죠? 요거 뜻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나이브 베이즈, 여기죠? 자, 그래서 196, 101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하고 있고 심장마비가 발생한 환자를 올바르게 예측한 거라고 돼 있어요. 그치? 그래서 1일 때 1인 거 한마디로 이 두 개는 뭐예요? 맞춘 거. 둘 다 맞춘 거죠. 그래서 여기가 129, 그죠? 123, 124 이거죠. 그래서 129, 123, 124 이거고 자 이건 틀린 거야.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심장마비가 발생한 환자를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아이씨, 지금 이제 발생할 것 같은데 안 한다고 했어. 의사가. 정상이에요. 괜찮아. 이렇게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된 거가 16, 22, 21. 그럼 여기서 좋은 게 뭐예요? 여기서는?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로지스틱 선택을 하셔야 돼요. 로지스틱. 그죠? 반대로 마비가 발생하지 않은 환자를 발생할 거라고 예측했어요. 그게 지금 24, 28, 23. 뭘 선택해야 돼요? 여기서는? 나이브 베이즈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거 두 개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떤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 같으면 로지스틱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 정확한 예측명에서는 로지스틱이 해당하는 거가 우수하다. 근데 마비가 발생하지 않을 환자에 해당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는 부담스러운. 그래서 마비가 안 올 거라고 그죠? 발생하지 않을 환자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환자에게 부담스럽대요. 그렇죠? 그래서 심장마비가 올 거야? 올 건데, 예측에서는 안 올 거야? 이렇게 했어. 의사는 안 올 거야. 실제로는 올 건데, 의사는 안 올 거라고 했어요. 그럴 때는 환자에게 부담스럽다. 그치? 네. 그렇고, 그 관점에서는 심장마비 발생하지 않은 환자를 가장 잘 예측한 모델은 나이브 베이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점에 따라 틀린 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틀린 게 아니고요. 책이 맞는 거 이거 아니고, 관점에 따라 틀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거 할 것 같아요. 심장마비가 발생한 환자를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잘못 예측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거가 낮은 걸 선택할 것 같습니다. 발생하지 않는 환자를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한 이거는 반대잖아요. 이거는 약간 시한부 인생에 해당하는 걸 살면은 조심해서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저는 위에 있는 거. 지금도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까불다가 금방 죽는 이런 경우가 더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내려가서.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능의 결과를 확인해보자. 그치? 그래서 우리가 자 테스트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지금은 뭘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뭘로 했죠? 트레인을 했어요. 트레인을 했고요. 트레인에 해당하는 걸 통해서 얘네들의 성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야. 진짜 그냥 학습을 통해서 단어평가 이런 거에서 정말 잘했나 이런 게 한 거고 이제는 실전입니다. 자, 실전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전에 해당하는 거 파일 위젯 마우스 오른쪽 파일 가져오시고 자,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에 해당하는 걸 가져올게요. 자, 테스트 데이터는 헐트 언더바 테스트.csv 따닥 자, 폴더 아이콘 누르시고 네. 심장병 헐트 테스트 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형식을 변경하셔야 돼요. 형식에 해당하는 거 CP, REST, SLP 이런 것들이 있었죠. 걔네들을 카테고리컬이라고 바꿀게요. CP 카테고리컬, 그렇죠?
다음에 S에 해당하는 거 뒤에서 찾아서 카테고리컬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SLP에 해당하는 거 카테고리컬, 그 다음에 거울에 해당하는 거 카테고리컬. 이렇게 바꾸시죠. 바꾸고 일단 한 번은 어플라이 할게요. 어플라이 하시고. 자, 그 밑에는 역할을 바꿔보자 라고 돼 있어요. 역할을 바꿔보는데 역할은 트레인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랑 동일하게 바꿔야 된다 돼 있어요. 트레인에 해당하는 동일하게 바꾸고, 그래서 아이디에 해당하는 거는 메타로 바꾸자. 아이디에 해당하는 걸 메타 바꾸시고, 그 다음에 아웃풋에 해당하는 거를 타겟으로 하자 라고 돼 있어요. 아웃풋 타겟. 그렇죠? 자, 이렇게 하셔서 어플라이 하겠습니다. 어플라이 하시고. 자, 닫겠습니다. 닫으시고. 자, 예측을 해볼 거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측은, 자, environment 카테고리가 있고, 거기 밑에 프리딕션과 로지스틱, 라이브 베이즈, 요거랑 연결을 하실 거예요. 라고 되어 있어요. 프리딕션하고 모델하고 연결할 거예요. 이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을 하실 거예요. 여기만 지금 선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해보죠. 자,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요. 뭘 하자? 프리딕션. 프리딕션. 파란색. 네, 하시고. 제가 여기 있어서 잘 안 보이죠? 네,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올릴게요. 혹은 뭐 조금 줄여도 되겠습니다. 컨트롤 A. 컨트롤 마이너스. 그래요. 네. 보이죠? 뭐 꺼내는지 다 보이시죠? 이거? 여기 좀 크니까 뒤에서 보이세요? 뒤에 이거 보이세요? 보여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당겨가지고 테스트 넣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이렇게 당겨서 해보라고 돼 있어요. 얘네 요거 조금 당기고, 자, 뉴럴, 그 다음에 로지, 그 다음에 라이브 베이즈 넣어보세요. 넣으시고, 네, 지금 결과값은 나오고는 있고, 워닝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네요. 워닝 메시지. 자, 워닝 메시지 보니까, 예, 뭔가가 무시되고 있다. 그치? 앞에서, 다른 뭐 타겟,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네요. 아웃풋에 해당하는 거 예측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워닝은 워닝일 뿐. 그죠? 그래서 일단은, 결과에 해당하는 거를 좀 볼 거예요. 결과에 대한 거 볼 건데요. 자,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고 있고, 얘는 테스트 데이터예요. 테스트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는 앞에서도 잠깐 봤던 것처럼 원본 한번 열어볼게요. 원본 한번 열어보실 건데, 네, 심장병 테스트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요 아웃풋에 해당하는 거가 여기 비워놨죠. 그죠? 그래서 이게 물음표인데요. 우리가 이 데이터는 어디서 가져온 데이터죠? 원래 이제 케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160부터 171에 해당하는 데이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값에 해당하는 게 실제, 그죠? 실제 결과값입니다. 실제 결과값인데, 결과값인데, 자, 이렇게 지금 세 개의 모델에서, 얘를 예측하고 있어요. 뭘로? 1로. 그죠? 그 다음에 1로 쭉 돼 있는데, 이거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가 달라지네요. 이게 달라지고요. 여기도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여기도 달라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전문가 3명에 해당하는 평가가 달라지고 있어요. 자, 심장병 걸릴 것 같다, 안 걸릴 것 같다가 이 나이브 베이즈는 걸릴 것 같다. 그치? 여기서는 뭐예요? 뉴럴 네트워크가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했네요. 예측을 했고요. 이 데이터에 대한 원본에 해당하는 거요. 한번 꺼내가지고 확인해 볼게요. 이 데이터 원본. 자, 원본은 여러분들이 뭐다? 카톡방에도 있고요. 아카이브 파일 안에도 원본 파일이 있겠죠. 그래서 갖다 놓고 아카이브 파일 이게 헐트 맞죠? 자, 압축을 다시 풀어볼게요. 풀어서 160부터 171에 해당하는 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기서 앞에다가 ID 값 하나 넣으시고 1, 2 이렇게 해서 봤을 때 필터 걸고 161번부터 숫자 필터의 범위가 있나요? 해당 범위. 그래서
160, 160부터 였나까? 맞나요? 160부터 171이었나요? 자, 이렇게 걸었어요. 이렇게 걸었고, 요 데이터가 얘가 맞나 볼게요. 160부터 171, 그죠? 이렇게 있고, 얘네들에 해당하는 거에 아웃풋 얘랑 같이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그지? 자, 이렇게 봤더니, 자, 첫 번째, 조금 더 올릴게요. 이렇게 맞춰서 볼게요. 자, 111. 전문가 예측한 거 정상. 그치? 전문가가 맞췄어요. 맞췄고. 자, 나머지는 여긴 다 똑같아요. 111이니까 이거 잘 맞췄네요. 이거 잘 맞췄고. 요 부분이 여기인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요 부분이 여기네요. 여기. 요 부분 여기. 자, 봤더니 001이라고 돼 있어요. 001이면 누구만 맞춘 거예요? 라이브 베이즈만 맞춘 거예요. 그치? 맞췄고. 그 다음에 여기도 봤을 때 누구만 맞춘 거야? 라이브 베이즈만 맞춘 거야. 그렇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왔더니 여기는 틀렸어요. 누가 틀렸어요? 뉴럴 네트워크가 틀렸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안 걸린다고 이렇게 맞췄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판단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금융 데이터라고 제가 드릴 거거든요. 드릴 거고 그걸 하셔도 돼요. 제가 그 링크를 드릴 거니까 그걸 하셔도 됩니다. 금융 쪽 하시고 계신 분, 하실 수 있는 분은. 자, 그래서 이런 거가 있을 거예요. 전처리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 교재는,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 확인하는 방법을 봤어요. 확인하는 방법 봤어요. 그래서 라이브 베이지에 해당하는 거가 뭐다? 원분하고요. 100% 일치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다고 있었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가 뒤쪽에 아웃풋 우리가 실제 원본 데이터랑 비교를 해봤죠. 그래서 ID 값이 160에서 171에 해당하는 거 거기에 해당하는 거랑 100% 맞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라이브 베이지가 성능이 제일 좋더라. 그지? 테스트로 돌렸을 때. 그죠? 그래서 아까 훈련으로 돌렸을 때는 이 두 개가 역할에 해당하는 거가 요거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이 로지스틱을 해야 선택할 경우도 있지만 테스트로 돌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완벽하게 100% 맞추는 애가 있기 때문에 라이브 베이지를 선택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어떤 시점의 판단에 따라서 모델에 대한 걸 선택하는 게 틀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뭔가 돌려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금 뭐 하셔야 돼? 오렌지에 해당하는 툴을 잘 익숙하게 만들어 두셔야 돼요. 그죠? 여기서 선택했으면 뭐 선택했겠다? 이거 선택했죠. 로지스틱 레거레이션 선택을 했을 건데요. 테스트에 해당하는 거를 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해봤잖아요. 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라이브 베이지 100% 맞추네? 100% 맞추면 당연히 100% 맞추는 거 쓰겠지.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라이브 베이지가 가장 좋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 한정이에요. 항상 어떤 모델 제일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 답변은 똑같습니다.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죠? 데이터에 따라서 어떤 거는 리니어 리그레션이 좋을 수가 있고 어떤 거는 로지스틱이 좋을 수가 있고 어떤 거는 라이브가 좋을 수 있고 이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나오네. 데이터 외에 다른 데이터를 테스트로 선정하면은 예측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죠? 해가지고 내려와서 라이브 베이지가 뭐냐라고 나오시는데 라이브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이름이고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에 해당하는 수학적인 개념을 통해서 머신러닝이 만들어져 있어요. 머신러닝은 다 모티브가 대부분이 뭐예요? 수학적인 기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뇌의 구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수학적인 이 내용에서 모티브에서 코딩도 그 다음에 거기에 아이디어도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아이디어를 더 더해가면서 새로운 알고리즘, 더 효율적인, 그 다음에 더 빠른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래서 라이브 베이즈 이론에 해당하는 거 좀 보고 여러분들 시간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데이터가 각각의 클래스에 속할 확률 이런 것들이 이제 조건부 확률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팸 필터링, 그다음에 비정상 상황 감지, 그다음에 의학적 질병 진단 이런 것들에 사용이 된다. 그래서
이 앞쪽에서 이런 것들, 그죠? 이 수치에 해당하는 것들을 얘기를 한 번은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시간상 여기 있는 걸로 얘기만 드릴게요. 자, 일단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여기, 자, 이에 대한 새로운 정보고요. 사전에 확률을 수정한 다음에, 그죠? 그거의 사후 확률을, 적정부 확률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거에 어떤 사건이 발생의 주장에 대해서 신뢰도의 사전 확률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치?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거, 일어날 거야 했는데 일어났어. 이게 이제 신뢰도예요. 그치?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그거가 실제적으로 발생한 거에 대한 확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증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산한 거가 가능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에 해당하는 거 이것만 읽어서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느낌이 없고요. 이 밑에 거를 읽어보시면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발렌타인데이 모르시는 분, 뭐 하는 날인지 모른다. 이런 분 없죠. 상식 다 알고 계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에게 초콜릿을 준 사람이 나를 좋아할 확률에 해당하는 게 얼마나 되는지를 확률로 알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 앞에 있는 여자분한테 초콜릿을 줬어요. 그날 줬어. 근데,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저 분을 제가 좋아해서 준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뭐다? 그냥, 누구에게나 전 다 주는 사람이에요. 그지? 이분도 주고 저분도 주고 다 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좋아해서 줄 경우가 있고, 좋아하지 않아도 줄 경우가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준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준 확률. 그래서 초콜릿을 준 사람이 나를 좋아할 확률, 좋아하지 않을 확률, 현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50이라고 해요. 쟤 나 좋아해. 50% 좋아해.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 뭐 초콜릿 줬으니까 반 정도 좋아하겠지. 그치?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전 확률에 해당하는 게 50이에요. 50이고. 자, 그래서 초콜릿을 준 사람이 날 좋아할 확률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여기 이제 좋아하는 게 P, 프로바블리, 아마도 이런 뜻이에요. 아마도 나 사랑할걸? 이게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콜릿 준 거가 이게 초콜릿 모양이야. 이게 초콜릿 모양입니다. 초콜릿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날 사랑해서 초콜릿 준 사람을 이렇게 표시를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백인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조사한 사람에게 좋아하는 사람 초콜릿 줄 확률에 해당하는 요게 40이라고 하자라고 돼 있어요. 50에서 지금 40으로 좀 떨어졌네요. 떨어졌다. 자동으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초콜릿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반대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초콜릿 주지 않을 확률은 60이죠.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주는 사람이 설문조사 했더니 40%, 그렇죠? 100명 중에 40명 준대요. 반대로 뭐예요?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주지 않은 사람이 60명이 된다. 이 얘기예요. 현재 상태가. 그죠? 그래서 40% 했으니까 나머지가 60%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하고 있어요. 자, 0.4, 0.6. 그치? 초콜릿 준 사람이 40명, 초콜릿 안 준 사람이 60명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0에서 1 사이에 해당하는 걸로 소수점을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좋아하지 않는데 예의상 초콜릿 주는 확률에 해당하는 게 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현재 초콜릿에 해당하는 거, 그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요 초콜릿을 준 거에서 사랑하지 않는 거, 그죠? 요거가 뭐다? 30%가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40명 중에 또 나누는 거죠. 좋아하지 않는데, 그지? 좋아하지 않는데 예의상 초콜릿 주는 확률이 30%다. 그죠? 이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40을 나눠서, 그죠? 거기에 대한 걸 또, 그죠? 이렇게 나누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랑하는 거, 이게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다? 사랑하는데 초콜릿 주는 경우는 0.2, 그지? 사랑하는데 초콜릿 안 주는 사람 0.4, 그죠?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않는데 초콜릿 주는 사람 0.15, 그죠?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않는데 초콜릿 안 주는 경우 0.35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좋아하지 않고 초콜릿을 주지 않는 확률은 이렇게 표시해요.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게 70%가 되더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0.7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제 좀, 이 그래프로 보자고 하면요. 첫 번째 어떻게 했어요? 100명 중에 5대5로 나눴어. 100명 중 5대5.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치? 그 다음에 요거는 설문조사로 나눴어요. 설문조사로 나눠서 40명은 준다고 했고 60명은 안 준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데 초콜릿을 주는 사람이 0.15. 그죠? 이거는 이제 이 확률로 구하는 거죠. 확률로 이렇게 구해서 조건부 확률. 어떤 조건? 사랑하지 않는 조건. 첫 번째. 두 번째, 초콜릿 줄까 안 줄까의 조건인데, 그래서 초콜릿 안 준다의 조건인가요? 네, 준다의 조건. 이게 0.15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 구해내는 게 나이브 베이지.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그 수치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자, 전체 사람 중에, 그죠? 어, 여기부터 읽어야 돼요. 초콜릿을 받은 전체 사람 중에, 그죠? 초콜릿을 받았는데, 자,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확률, 이걸 계산할 거예요. 이걸 사후 확률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자, 지금 나를 사랑하면서 초콜릿 준 게 여기 0.2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수치화 계산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0.2, 0.15 전체. 그죠? 이게 뭐예요? 예, 초콜릿을 준 사람, 그치? 준 사람. 거기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 0.2. 그치? 이렇게 해서 수치값으로 했더니 57%다. 이렇게 나오는 게 나이브 베이즈 정리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어떤 특정 조건에 따라서 확률이 나오네. 그치? 초콜릿 준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에 확률로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뭐다? 나이브 베이지에 해당하는 안쪽에 돌아가는 이 시스템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명제에서 이렇게 나눠지고 있죠. 이게 조건이에요. 사랑하냐 마냐 이거 뭐 이런 것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아이콘에 해당하는 거는 조금 의미가 여기랑 매칭하기 조금 어렵는데 네, 이게 확률이에요. 확률. 이렇게 해서 결과값을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시간이 조금 있네요. 있으니까 이걸 해볼까. 이걸 하나 더 나갈 시간이 한데 네, 이거 하나 더 나가봅시다. 다 나가고 그 다음에 시간을 드릴게요. 요거는 지호를 이용해서 지도에다가 시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화. 그래서 택배 배송 위치에 해당하는 걸 군집화로 세상을 바꿔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비지도 학습입니다. 그래서 K민즈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K민즈 이렇게 있고 걔네들을 통해서 택배 회사가 어디에 위치하면 좋은지를 인공지능 모델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자, 어떤 문제냐? 택배에 해당하는 거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증가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거에 따라서 비용에 해당하는 거를 줄이면, 실제 여러분들의 순이익이 늘어나겠죠. 그치? 그래서, 이 택배에 해당하는 거, 택배 회사도요, 어떻게 되면 좋아요? 나는 A라는 택배 회사고요. 이 앞에 계신 분은 B라는 회사예요. 근데 내가요, 받은 게 경기도 부천시 받았고, 경기도 경기도가 아니고 인천광역시 받았어요. 근데 여기도 인천광역시와 부천이 있어요. 그럼 뭐죠? 부천에 해당한 거 저한테 주고, 인천에 해당한 거 저기 줘요.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되죠? 저는 부천만 가고, 저쪽은 인천만 가면 되죠. 그러면은 배송비가 아껴지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택배 회사가 같이 많이 있어요. 같은 지역에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자, 그런 것들 일단 알아두시고 자, 일단은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 미경도 값에 해당하는 레디튜드, 롱기튜드에 해당하는 거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 경로에서 얘를 다운받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다운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예, 제가 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교시에다가 넣어볼까요? 자, 일단은 데이터 준비하기, 외부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 요거를 가져다가 드릴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단톡방 확인하시고.
이거 그냥 다운로드해서 드릴까요? 다운로드해서. 네. 저도 어차피 필요하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오렌지 딜리버리 이거는 택배라고 택배. 여러분들도 폴더 하나 만들어서 관리하세요. 택배. 여러분들한테 드릴게요. 네, 받으시고 받아주시고. 자, 그래서 택배에 해당하는 거 지금 데이터를 받았어요. 택배 데이터를 받았고, 택배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요,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요, 랭기튜드, 롱기튜드, 미경도 값에 해당하는 거에, 넘버에 해당하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ID 값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몇 개가 있는지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봤더니, 자, 이게 지금 개수가 371개가 돼 있네요. 371개 이렇게 들어가 있죠? 371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 데이터를 가져다가 지도 시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내려와서. 자, 데이터를 불러오기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를 불러오기. 그래서 요거 지금 우리가 했던 거 컨트롤 S에서 저장할게요. 저장 이거 뭐죠? 심장병이었나 이거? 맞나요? 심장병 맞아요? 네. 220928. 그죠? 28 하시고, 심장병 예측 하시고, 새 거 하나 킬게요. 컨트롤 N. 이렇게 하시고요. 자, 우리가 파일 위젯을 가져옵니다. 파일 위젯 가져와서, 우리 delivery.csv 파일을 연결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파일. 자, 파일 위젯 따닥 클릭하셔서, 자, 우리 폴더 아이콘을 누르고, 우리 원본 데이터가 택배 폴더 안에 있죠? 이렇게 가지고 오실 거고요. 자, 이렇게 가지고 왔더니, 자, 371개의 데이터, 3개의 열, 그 다음에 타겟 아직 설정 안 했고, 0개의 메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지? 자, 그래서, 확인을 했고요. 확인했고, 자, 내려와서 롤을 바로 바꿀게요. 롤에 해당하고 바꿀 건데, 자, 현재 우리는 3개 중에 1년 번호에 해당하는 거는 참고만 하겠다. 그래서 메타로 바꾼다. 그지? 나머지는 퓨처 하자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요거를 메타 바꾸시고, 나머지는 규격라고 이렇게 설정해서 어플라이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 정말 잘 가져왔는지 데이터 프레임을, 데이터 테이블을 통해서, 데이터 테이블. 제가 지금 파이썬에 해당하는 거가 입에 자꾸 붙어가지고 데이터 프레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 위젯을 통해서요,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가져왔는지를 확인하자. 그렇죠? 확인 끝났고. 자, 내려갈게요. 내려가셔서. 자, 데이터 속성 정보를 확인해 보실 거다라고 돼 있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인데 이거 캡처를 뜨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3개밖에 없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실전 가서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뭐 다 아실 거니까 이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레디튜드, 롱기튜드에 해당하는 거 기계학습에 영향을 끼치는 퓨처다. 그렇죠? 하시고 내려가서 자, 분지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아까 이제 이 플라스틱에 해당하는 거를 계속 몇 번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그림이 나오고 있고 정답이 없는 데이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비지도 학습이에요. 정답 없는 거로 한다라는 게 비지도 학습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뭘 안 했죠? 타겟 정답. 타겟을 안 하고 왔어요, 현재. 다 퓨처로 주고 왔죠. 그지? 왜요? 비지도 학습이라고. 그죠? 그래서 정답을 안 주고 왔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게 군지파예요. 네, 군지파인데 군지파에 해당하는 게 종류로는 K-means 지금 하고 계시고 DB-scan, 하이어러키, 클러스터링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치?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지금 이 그 빅데이터 분석 기사 이런 거다. 군지파의 종류가 아닌 거죠. 이런 거. 자, 그래서 그런 거가 있고 걔 과정을 한번 알아볼 건데 과정에 해당하는 거 얘도 똑같이 K계에 해당하는 거에 센트로이드 중심에 해당하는 거 임의로 지정한대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군집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이 별표에다는 거를 아무 위치나 일단은 넣자. 이런 얘기가 1단계. 2단계에 해당하는 거는요. 이거 뭐라고 할까? 파란색인가? 파란색에 해당하는 별에 해당하는 거에 가장 가까운 군집을 찾아요. 그래서 중심으로부터 모든 데이터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계산한다 라고 돼 있어. 여기 중심점, 이 군집의 중심에서 이 별, 그죠? 이 군집의 중심에서 이 별, 군집의 중심에서 이 별, 그죠? 각각 이렇게 한 번씩 계산을 해요. 그러면은 이 군집에서 가장 가까운 별에 해당하는 거가 이쪽 군집에서는 이쪽 건가요? 이쪽 군집에서 이쪽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뭐다? 이게 그림을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아하, 여기로 들어갔죠. 이 군집에서 가장 가까운 별에 해당하는 걸 땡기고 있고 이 별에 해당하는 건 이쪽 군집에 가깝나 봐요. 계산했더니 일로 땡기고 있고 얘도요. 이쪽 군집이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군집으로 땡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이해 과정에 할당된 결과를 중심으로 중심을 새롭게 지정한대요. 그렇죠? 땡겨줘서 계속 땡겨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땡겨주고 그걸 계속 반복해요. 그렇죠? 반복하면은 군집의 중심으로 별 표시가 들어가요. 이렇게. 그렇죠? 반복하다 보면 군집의 중심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로 뭐다? 현재 K개는 3개고 3개의 군집으로 나누자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냥 쓰레기를 버렸어요. 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3개로 나눠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3개로 나눠봐 이렇게 했더니 플라스틱 그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냐 비닐류 그지 비닐류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그죠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눠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2개로만 나누고 나머지 기타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요, 비닐, 그 다음에 이거 플라스틱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기타, 이렇게 하면 3개로 나눠지겠죠. 이렇게 나누는 거가 지금 K의 3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변하지 않을 때까지 가게 되면은, 이 과정이 멈춘다. 이런 얘기. 이게 이제 K민지에 해당하는 알고리즘 동작의 방법들이에요. 이렇게 되고. 자, 걔네들에 해당하는 거를요, 언스퍼바이즈에 해당하는 거에서 찾아야 돼, 이제는. 언스퍼바이즈 비지도 학습이에요. 자, 비지도 학습에 해당하는 거로 K민즈를 가져다가 파일에다 이렇게 연결하신다라고 했어요. 한번 해봅시다. 자, 파일 쭉 드래그 하셔가지고, 자, K민즈, 그죠?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이쁘게 좀 그려놓고, 자, 이렇게 그렸고, 자, K민즈에 해당하는 그 위젯을 살펴보자로 되어 있어요. 얘를 따다 클릭을 하게 되면은 K민즈 팝업이 나오시는데, 자, K민즈에 해당하는 거는 군집에 해당하는 거를 나누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3개로 나눠, 딱 3개로 나눠, 이렇게 하면은 뭐다? 픽스드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3개로 나누세요라고 정했어요. 그러면은 픽스드. 이 밑에 있는 얘는 뭐냐면은, 2에서 8. 그래서 2개로 나누든 3개로 나누든 해서 2개에서부터 8개로 나눠 이렇게 해서 범위를 주는 거예요. 그치? 범위를 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현재 우리 교재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픽스드에 해당하는 거 내가 군집의 개수를 정하는 거고요. 프롬에 해당하는 거는요. 실루엣 점수에 해당하는 걸로 범위를 설정한대요. 한마디로 지금 쓰레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쓰레기로 봤을 때는 뭐다? 인공지능이 몇 개로 나누면 제일 좋아요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지. 그걸로 실루엣 점수를 통해서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쓰레기에 뭐 있어요? 비닐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그 다음에 헝겊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3개면은 3개로 나누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쓰레기가 여러 개가 있으면은 여러 개에 해당하는 거를 지가 알아서 판단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지? 자, 그렇고 실루엣 스코어. 그래서 이 스코어에 해당하는 값이 이제 수치 데이터죠. 수치 데이터라서 이 범위 내에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군집을 추천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한번 눌러보실래요? 두 번째. 그럼 눌러봤더니 오른쪽에 실루엣 스코어가 나오고 있고요. 실루엣 스코어가 나오고 있고 몇 개로 나누는 게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4개로 나누는 게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수치가 실루엣 수치라고 합니다. 실루엣 수치라고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가 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잘 하세요. 하시고, 이제는 머신러닝 공부하셔서 얘네들이 판단해 주는 것도 내가 흡수해서, 의견 하나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얘네들이, 이렇게 판단해 주네? 그래? 그럼 우리 4개로 한번 분류해볼까?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더니 더 효율적이면 그렇게 가는 거고. 해봤더니 아닌데, 아이, 못 믿겠어. 그러시면은 다시 본인의, 노하우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냥 의견 하나 더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했고, 내려가셔서 모델을 학습을 시킬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델을 학습을 시킬 건데, 현재 우리가 추천받았어요. 몇 개라고? 4개 하면 좋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걸 바꿨네요. 다시 4로. 그죠? 이게 똑같은 과정이에요. 우리 머신이 추천해줘서 4로 했잖아요. 원래 3으로 했는데 추천받은 4래. 4로 해보자. 그거죠. 그래서 자, 가장 신뢰 점수가 높은 거 4에 해당하는 걸로 설정을 해서 픽스 설정을 하시고, 자, 그렇게 하면은 뭐래요? 픽스드에 해당하는 걸 통해서 개수만큼 군집이 생성이 됩니다. 그죠? 지금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죠? 무슨 데이터요? 위경도 데이터 아니에요? 위경도에 해당하는 거를 봤더니 위경도가 모여있는 거가 4개로 쪼개면은 좋겠다. 이 얘기예요. 현재 상태가. 자,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스캐터 플러스로 보자라고 돼 있고, 이렇게 스캐터 플러스 이렇게 보이고, 자, 이렇게 K민즈랑 연결했어요. 연결해서 시각화를 확인해 보실 건데, 자, 시각화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죠. 자, 그래서 X축, Y축에 해당하는 거가 이제 위경도 값에 해당하는 게 들어가 있고요. 컬러에 해당하는 것도 이제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거 선택하세요. 클러스터 선택. 클러스터를 좀 선택을 하시면은요. 지금 나눠진 게 C,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카테고리 3, 카테고리 4.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죠?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이게 오렌지색, 그 다음에 그린. 이렇게 해서 4가지로 이렇게 나눴다라는 거고요.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데이터예요? 위경도 값이에요. 위경도 값에 들어가 있는 거가 이렇게 여기는 스캐터 플러스에 뿌려낸 거고요. 이거 밑에 있는 이 배경을 뭘로 바꿔요? 지도, 우리나라 지도로 바꿔내면 어떻게 되죠? 그냥 지도에 요 동그라미들이 올라와 있어요.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택배 회사에 대한 위치값들인 거예요. 결국에. 그렇죠? 위치값들이고 이 위치값에 해당하는 걸 통해서 뭐다? 택배 회사는 지금 현재 이게 이제 위경도에 해당하는 거가 수도권이거든요. 수도권에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려와서 지오를 좀 연결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스캐터 플러스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세팅을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분집별로 좀 다른 색깔을 넣게 되면은 요 컬러 값, 그치? 컬러 값에 해당하는 거가 이렇게 이제 보이더라. 나눠서 보이더라 이 얘기고 4개 군집으로 잘 형성이 됐다. 그거를 성능 평가를 먼저 확인해 보자라고 되어 있어. 그렇지? 그래서 3점도로도 지금 잘 구분이 되고 있는데, 자, 군집의 개수를 늘려보게 되거나 하게 되면은 인천 연안 지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군집할 상황을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군집을 이따가 늘려볼게요. 저 지도하고 늘리고 혹은 뭐 여기서 늘려도 될 것 같은데 한번 여기서 늘리고 가자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5개로 한번 늘렸을 때에 시각화가 잘 되는지 한마디로 잘 분류가 되는지 보세요. 이렇게 하시고 자 내려서 K민즈 같이 올려놓으세요. 자 여기를 5로 바꾸세요. 바꾸고 엔터. 여기 바뀔 거예요, 같이. 네, 싱크가 맞아요. 그래서 이거 2개 같이 올려놓은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6으로 하시고 엔터. 바뀌었죠? 돼요? 되시나요? 7로 하시면은 이렇게 자르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네, 그래서 이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치? 네, 그래서 K민즈를 통해서 K민즈라고 하는 건 정답이 없어. 그냥 우리가 사는 게 정답이 없어요. 그치? 정답이 없는데 누가 추천해줘요? 머신이 일단 추천해주니까 그대로 먼저 해보는 거예요. 해보다가 효율성이 있으면 그대로, 효율성 없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겼겠죠? 그걸 또 머신한테 또 물어보면서 그치?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픽스드 값에 해당하는 거를 5에서 7, 8 이렇게 바꿔가면서 택배 거점에 해당하는 군집점에 해당하는 걸 형성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그룹핑에 해당하는 거가 색상으로 표시가 되더라. 그지? 내려가서
자, 그래서 그렇게 군집점에 해당하는 거 5에서 8로 이렇게 늘어날수록 작게 군집이 형성되고 세분화된다. 그런 거를 지도에다가 올려보자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애드온을 통해서 지오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했어요. 있으시죠? 카테고리 있죠? 있으시고, 있죠? 여기 있죠? 지오 있고. 자, 설치됐고, 내려가셔서 지오라고 하는 위젯을 연결하실 거예요. 지오 연결. 그래서, 자, 요 K민즈 한 거에다가 이렇게 하셔서 지오라는 거에 지오 맵이 있을 거예요. 지오 맵, 그죠? 지오 맵 두 번째 있네요.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아이콘 자체가 지구 모양이네요. 그래서 지오 카테고리에 지오 맵에 해당하는 거를 연결하시고, 자, 지오 맵 연결이 되면은 얘를 따다 클릭하시면 지도에 표시가 됩니다. 안 어렵죠? 그치? 자, 그래서 뭐 파이썬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거 뭐 지도에 해당하는 거 경로 설정해서 어디서 가져오고 이런 거가 좀 있는데, 얘는 위젯 하나만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와지네요. 자, 그래서 요 어트리뷰트 컬러에 해당하는 거를 클러스터로 세팅하시면은 이게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고, 당연히 이제 여기 중에서는 0 정도는 당연히 하나의 군집이 되겠죠. 하나의 군집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자르면 좋겠는지를 이렇게 노란색, 빨간색, 그 다음에 청색, 그 다음에 그린, 그 다음에 녹색, 파란색, 이게 분홍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7개로 자르라고 했으니까, 저는 7개로 자르라고 했으니까 7개로 자를 때는 이렇게 자르면 된다라는 것들을 표시를 지도에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도 시각화예요. 그죠? 그래서 자, 색상에 해당하는 거 군집으로 설정해서 군집된 곳에 해당하는 게 어느 지역인지 확인을 잘 했고, 내려가셔서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했냐면은 K민즈로 먼저 시각화를 했어요. 한 거를 그냥 연안 지도, 인천 연안 지도 위에다 올린 거죠. 그래서 합쳐서 이게 1층이면 이게 2층, 아니 이게 1층, 이게 1층, 배경이 1층이고 이게 2층이에요. 그치? 그래서 포토샵 하시면 레이어라는 개념 아시죠? 레이어에 해당하는 게 뭐다? 1층에다가 밑에 있는 게 연안 지도고 위에 있는 게 K민즈에 해당 결과값이다. 그래서 군집에 해당하는 거 4개로 나누면 이렇게 나누시면 된다라는 거를 인공지능한테 추천받은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값을 봤더니 영종도,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부천시, 인천, 안산 이렇게 4가지로 하시면 되겠다라는 게 결과가 나오고 있고, 군집에 해당하는 거를 늘려보라는 얘기예요. 군집에 해당하는 걸 늘려보게 되면은 군집이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에 따라서 더 세분하게 나눠지면서 어떻게 택배 회사를 운영을 하면 되는지, 그죠? 내가 택배 회사 하면은 한 군데 거점만 있는 게 아니겠죠? 여러 군데 거점이 있어야 되니까 어디에 위치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다. 그지? 그래서 군집의 상황을 분석해서 택배 집화장 이런 데를 선정하시면 되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온라인의 쇼핑, 그다음에 그것 통해서 배송에 해당하는 게 엄청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코로나 엔딩 다 되고 있지만 코로나 초기 때는 택배 사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이거 왔어요. 이게 와서 이거 어디에 우리 선점하면 좋아? 이거 왔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안 오고 있어요. 그치? 그래서 유료비 인건비 택배 거점 이걸 고려해서 진행하시면 좋겠다. 그치?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는 택배 회사 어디에 넣으면 되는지고, 그 다음에 택배 회사의 이 유류비, 그죠? 이런 거는 이제 고속도로 입구, 그죠? 이쪽 라인에다가 놓는 게 좋더라. 그치? 보시면 되고요. 자, 내려와서, 네. 읽어보세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까지 하셔서요.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게요.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고요. 지금 3시 35분 다 되었는데요. 3시 45분까지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은 여러분들 시험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험 잘 보시고 대출하시고 퇴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